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최미근입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우리 아이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또 막상 유아원에 등록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싼 교육비에 또 놀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정부에서는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태어나서 5살까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이 부모들의 어깨는 무거워져만 가고 있는데요. 과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과 함께 파주시로 갑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정책에는 동일한 혜택이 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과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신현석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파주 출신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신현석 의원입니다. 보육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토론회였나요? 지난 경기도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와 더불어 수혜자 중심의 보육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일반화도 보육료 차액 발생에 대한 정부 보존 제시를 마련하는 토론회를 가졌는데 본 의원이 자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무상 지원 확대 방안이라는 내용을 두고 이 선진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을 했는데요. 이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현재의 보육료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던가요? 대통령님께서는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원화는 교육비 지원 외에 급식비 4만 원과 종일반비 7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 금액이 없는 현실에서 만 3, 4, 5세 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느 기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차별 지원에 따른 소외감을 갖고 있었으며 도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짊어져야 할 교육비 부담감에 불공평한 현실을 보고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올바른 보육 정책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정부에서는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차별적인 혜택으로 부모들의 허탈감만 더해줬습니다. 경기도 보육 정책에 있어서 여러 현황들을 살펴보셨을 텐데요. 경기도 보육 정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보육 예산은 1조 5천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300억, 도비가 4,400억, 그리고 시군비가 4,100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세추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보니까 보육료 지원이겠죠. 부모 지원한테 1조 1,300억, 전체 예산의 75.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육 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비로 3천억 원, 보육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었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630억 원으로 4.3%이고 보육 인프라 구축에는 300억 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보육 예산 중 부모들에 대한 지원 비율은 75%로 가장 높았지만 이에 비해 그 혜택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은 이런 경기도 보육 정책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합니다. 라고 국제협약에 나옵니다. 영유아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련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보호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보육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곧 새해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요.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서 보육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경기도 보육 관련 예산은 영유아가 선택하는 기관의 질이 동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영유아를 위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지원체제, 예산 편성 운영에서 지자체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교육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육 정책의 핵심 역시 차별 없는 지원이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2013 누리 공통과정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 경기도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과 학부모들과 같이 차액 보육료를 받기 위해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6개월간 아주 힘겹게 하였습니다. 결국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2012년 만 5세 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보육비를 절감하여 주었습니다. 2013년에는 만 3, 4, 5세 누리 공통과정이 실시되는데 보육료 현실화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료 현실화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에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 공통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데요. 앞으로 경기도 보육정책의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의 말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영유아의 인권의 차원에서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사회의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경기도 보육정책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일한 정책에 있어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소외감은 얼마나 클까요? 특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 부모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복지 정책은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우리 자신들 역시 삶을 살아갈 때 복지 제도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정부가 보육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들 역시 가족과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과 함께한 현장 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의 강성민, 제작과 진행의 최미근이었습니다.